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수급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카페에 올린 내용이 좀 주가 될 것입니다. 일단 코스피 분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분산이,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상승이 있었고 이게 두 번째 상승, 이 구간인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6번 정도의 분산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튜브 제목에는 코스피 코스닥 분산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요. 과거 이제 통계를 좀 보면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수가 분산이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이 요 정도 기간이니까 한 달 정도 기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 안에 분산이 한 5번, 6번 정도 출회되면 시장은 약세로 접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세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보통 거래량이 늘죠. 그런 거래량이 느는 과정에서 그날 하루 거래량이 느는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매도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들이 6번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6번 정도 이렇게 나오면 상승하던 시세는 약세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분산이 출현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와 상승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부터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대충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2017년도 때도 분산이 있었고 이때도 분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 요 당시 때도 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 분산이 있고 하락 추세일 때 분산이 있을 것인데 요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상승 추세일 때 분산은 쉬어가는 구간 혹은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구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추세는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수급의 어떤 손바뀜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에서 분산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승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올랐던 애가 분산들이 여러 번이 생기면서 약세 시장으로 접어들 때 이 폭이 사실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하락이. 근데 다만 길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구간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일간 매매 혹은 뭐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같이 좀 쉬어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는 매수를 좀 자제한다거나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점검한다라는 것은 이익이 났는 것들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 이 종목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뭐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단 내가 가진 보유 종목들을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주식했다면 일단 상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은 상환하고 이것이 이제 주가 이루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상승 추세일 때 분산인 경우고, 과거에 2017년, 18년을 넘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때는 특히 이제 5월달 뭐 이때 분산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표본같이 어떤 교과서 같은 분산이 나오고 시장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 이렇게 해서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일 때 분산은 그냥 포트폴리오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2, 3년 길게 보고 2, 3년 길게 보고 끌고 가는 거라면 뭐 한번 가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오랫동안 쫙 이게 2008년 이후 확 오르고 나서 한참 박스피로 간 다음에 2017년도에 왔다가 현재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이러한 어떤 굴곡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식을 보유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 끌고 갈 수도 있겠죠. 하락장에서도. 근데 시장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이 지수의 하락이 특히 이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이 지수의 이런 잠깐의 하락은 뭐 버틸만도 한데 2018년도 이렇게 아주 급락자리에서의 지수의 이런 하락은 상당한 어떤 타격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비우는 것이 낫죠. 비우든지 아니면 아예 장기로 간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근데 그래서 이 구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상승의 어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그래서 그 조금이란 말에 좀 어감은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보면 뭐 문의도 많이 오긴 하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낮은 금리의 유동성을 일단 실질적인 어떤 양적 완화를 한 이런 입장에서 지수가 갑자기 꺼지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역시 강세의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지수는 그리고 특히 내년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방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자산을 확대하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상승 추세의 초입 안에서 분산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수를 일단 좀 자제하고 있다든지 신용을 좀 덜어낸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수가 조정받고 나중에 간다면 이때는 다시 또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손바뀜 이후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라고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특히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인데요. 이때의 매수 주체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때의 매수 주체는 연기금이었죠.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 당시 때가 한 2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9월달도 한 2조 5천억. 맞죠? 요 정도가 매수가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올해 그러니까 이번 10월달은 한 5천억 정도 확 줄긴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매수세가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쳤는데요. 큰 어떤 매수 주체라고 하면 뭐 외국인이나 어떤 연기금이 되겠죠. 이들의 어떤 손바뀜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수급 그래프를 좀 보면 이렇게 보면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의 수급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은 연기금 총 기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왜곡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8월부터는 아주 강한 매수세가 파란색이에요. 기관의 매수세가 쭉 올라왔었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연기금들이 쭉 받쳐오다가 주저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기관은 팔고 있다가 조금 덜 사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일로 가고 기관이 일로 빠지면서 그 다음에 코스피의 어떤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뭐 이건 좀 과하게 그린 거죠. 연기금이 좀 이렇게 주저한다거나 이런 모습에 개인이 같이 매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외국인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연기금의 어떤 주식 투자 어떤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심플하게 좀 말해보면 연기금이 전체 자산 운용 자산 대비해서 18% 정도를 국내 주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면 그 뭐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매수한 여력도 있어서 추정하기로는 연기금의 물량이 한 18%를 목표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한 17%가 좀 살짝 넘는 정도까지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어떤 추정들이 좀 나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8월, 9월보다는 확실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사 이런 건 아니죠.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한 700조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한 18% 정도를 운용한다. 연기금 700조 자산 안에서 18% 정도를 국내 주식에 운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매년 이제 불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78조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한 올해 한 해만 해도 100조 원 정도 살짝 넘을 거겠죠. 100조 원 정도가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연기금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뭐 한 1,500조 뭐 이렇게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요. 매년 연기금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비중도 당연히 넓겠죠. 하지만 올해까지의 어떤 자산에는 그 주식 비중은 조금 이제 좀 차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100 정도까지 왔는데 머뭇거리다가 이게 한 2300 이렇게 가버리면 국내 주식이 한 17% 정도 갖고 있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확 한 올라가면 국내 자산이 한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2% 정도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의 손바뀜은 그러니까 이런 손바뀜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장을 리드할 쪽은 외인밖에 없겠죠. 뭐 다른 어떠한 어떤 매수 주체들은 좀 제외하고 그냥 좀 아주 심플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일단 환율의 어떤 여건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저는 어떤 거라고 봐요. 결과값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의 총합이 이거를 그냥 편하게 실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적이 내년에 좋다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환율의 강세를 만드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인 어떤 원인 혹은 어떤 동기 뭐 이런 것이라고 보겠죠. 그 안에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겠고,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됨으로써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과 손바뀜이 나오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런 과정에서 환율도 자연적으로 강세를 띠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시나리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의 시나리오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산이 많이 출회된, 특히 한 5, 6차례 정도 출회되면 내일부터 당장 뭐 시장이 하락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요? 코스피도 2017년도 8, 9월 달인가요? 이때도 분산이 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점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가다가 수급의 논리에서 좀 빠져야 되는데 이만큼 좀 더 가면 갈 수도 있죠. 어떤 거품이나 어떤 분위기로 인해. 그러면은 요렇게 살살 조정받고 갈 것이 이만큼 올라가면 확 빠지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받아질 분위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뭐 내일부터 당장 매도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의 조정을 좀 대비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